최민경은 죽었다. 목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민경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28살의 그녀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곳의 무거운 공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민경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손수건을 쥐었다. 우리 딸 너무 일찍 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연극적이었다. 민경의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제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딸이 죽었다고 선언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민경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례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민경의 사촌 오빠가 가족의 슬픔을 공유하고 싶다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안했고 모두 동의했다. 화면 속에는 최민경의 장례식이라는 제목과 함께 수백 명의 시청자 댓글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젊은 나이에.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러나 그 순간 라이브 화면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댓글이 올라왔다. 내가 죽었다고?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댓글 작성자는 잼케이초이였다. 최민경.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민경의 어머니는 손수건을 떨어뜨렸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는 소리쳤다. 목사는 당황한 얼굴로 성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렸다. 민경이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긴 머플러를 두른 채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분노와 슬픔으로 빛나고 있었다. 죽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날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은 댓글이 폭주하며 멈춰버렸다. 민경은 제단으로 걸어가 자신의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건 나예요. 살아있는 나. 그녀는 사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민경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민경아. 어떻게 여기에? 어머니, 민경은 차갑게 말했다. 나를 죽인 건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이 가족이에요. 그 순간 민경의 시선은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을 향했다. 미녀였다. 미녀는 민경의 첫사랑이자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경과 미녀의 이야기는 3년 전 한강공원에서 시작되었다. 민경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 어머니였고 미녀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다. 두 사람은 한강에서 열린 사진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났다. 민경은 미녀의 사진에 담긴 따뜻한 감성에 끌렸고 미녀는 민경의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성격에 매료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피어났다. 한강 다리 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홍대 카페에서 밤새 수다를 떨었다. 민경은 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세상을 다 보여줄게.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곧 시련을 맞았다. 민경의 가족은 보수적인 가문이었다. 민경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족은 그녀를 배척했다. 너 같은 딸은 우리 집안에 없어.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민경아, 고칠 수 있어. 병원이든 교회든 우리가 도와줄게. 민경은 단호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나예요. 가족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민경은 미녀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미녀는 자신의 가족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는 민경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터였다.
민효는 어느 날 민경에게 말했다. 우리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할까? 민경은 충격을 받았다. 떨어지자고? 민효야, 넌 내가 전부야. 민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민경아. 나 겁이 나. 그렇게 민효는 민경을 떠났다. 민경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그녀를 외면했다. 민경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장례식장에서 민경은 민효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여기에 동의했지? 내가 죽었다는 거? 민효는 고개를 숙였다. 민경아, 나. 아니야, 민경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너도 날 버렸어. 민경은 장례식장을 나섰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경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민효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눈이 내리는 다리 위에서 민경은 홀로 서 있었다. 민경은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눈을 감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3년 전 이곳에서 민효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민효는 민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추우면 내 손 따뜻하게 해줄게. 유민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평생 추워도 괜찮아. 그때의 민경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민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홀로였다. 민효의 배신은 민경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민경은 주머니에서 민효가 찍어준 사진을 꺼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민경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고 민효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민효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경아, 영원히 함께하자. 민경은 사진을 찢으려다 멈췄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원이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민경이 장례식장에서 나간 후 민효는 혼란 속에 빠졌다. 그녀는 민경의 말을 곱씹었다. 너도 날 버렸어. 그 말은 민효의 가슴을 찔렀다. 민효는 민경을 떠난 것이 그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민효는 겁쟁이였다. 그녀는 가족의 비난과 사회의 시선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다. 민효는 민경을 찾아 한강공원으로 달려갔다. 눈이 내리는 다리 위에서 그녀는 민경을 발견했다. 민경은 홀로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경아, 민효가 소리쳤다. 민경은 돌아보지 않았다. 왜 왔어? 미안해. 민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봐줘. 민경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너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 취급받았어. 민효는 무릎을 꿇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나 너 사랑해. 아직도. 민경은 웃었다. 그 웃음에는 비통함이 묻어 있었다. 사랑. 그게 사랑이었다면 넌 날 왜 떠났어? 민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경의 앞에서 무너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눈송이만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민경은 민효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민경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부산으로 떠났다.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는 민경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기 시작했다. 카페 주인인 은주는 민경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은주는 민경에게 말했다. 민경 씨, 상처는 시간이 치유해줘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민경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은주 씨. 하지만 민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효가 있었다. 그녀는 민효를 잊으려 했지만 매일 밤 민효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편 민효는 서울에서 민경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민경의 소셜미디어를 뒤지고 공통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민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그녀는 민경을 잃은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민효는 민경의 장례식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다시 보았다. 민경의 단호한 모습, 그리고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이 민효를 괴롭혔다. 민효는 결심했다. 민경아, 내가 너 찾아낼게. 그리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부산의 겨울은 서울보다 따뜻했다. 민경은 해운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카페는 바다를 바라보는 큰 창문이 있어 손님들이 바다를 보며 커피를 즐기곤 했다. 민경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바다의 파도 소리에 위로를 받았다. 은주는 민경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민경의 과거를 묻지 않았지만 민경이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은주는 민경에게 말했다. 민경 씨, 혹시 시간 있으면 같이 바다 보러 갈까요? 민경은 망설였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은주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흔들렸다. 좋아요, 은주 씨.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채웠다. 은주는 민경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한때 사랑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결국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민경은 은주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민효는 민경을 찾기 위해 부산으로 왔다. 그녀는 민경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해운대 사진 한 장을 단서로 삼았다. 민효는 해운대의 카페들을 하나씩 찾아다녔다. 그녀의 마음은 조급했다. 민경을 찾지 못하면 영영 잃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민효는 민경이 일하는 카페를 발견했다. 유리창 너머로 민경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민효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경아, 민효가 조용히 불렀다. 민경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분노가 스쳐갔다. 너 여기 왜 왔어? 너 찾으려고 전국을 뒤졌어. 민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민경은 단호했다. 할 말 없어? 나가. 하지만 민효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경아, 나 잘못했어. 너 없인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은주가 카페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경과 민효의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챘다. 민경 씨, 괜찮아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은주 씨. 민효는 은주를 보며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경이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상처받았다. 민경아, 저 사람이랑 무슨 사이야? 민경은 차갑게 대답했다. 너랑은 상관없어. 민효는 카페를 나와 해운대 해변에 앉았다. 그녀는 민경을 잃은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알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민효는 민경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다. 민경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내가 겁쟁이였던 거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민효는 편지를 카페에 맡겼다. 그녀는 민경이 편지를 읽고 마음을 열어주길 바랐다. 민경은 민효의 편지를 읽었다.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민효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민경은 은주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다.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민경 씨,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효와 마주할 준비가 필요했다.
민경은 민효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해운대 해변에서 민효를 기다렸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소리가 민경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민효가 나타났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민경아, 민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 민경은 차갑게 대답했다. 말해. 뭘 원하는 거야? 민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너만 있으면 돼. 민경은 한숨을 쉬었다. 민효야, 넌 날 버렸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알아. 민효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더 미안해. 하지만 나도 아팠어. 너 없이 매일이 지옥 같았어. 민경은 민효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너 또 날 떠날 거야. 또 겁낼 거야. 민효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나 너랑 같이 싸울게. 우리 가족, 세상, 뭐든 맞설게. 민경은 민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경은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말했다. 민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기다릴게. 얼마나 걸리든. 민경은 은주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했다. 은주는 민경에게 조언했다. 민경 씨, 사랑은 때론 아프지만 그만큼 아름다워요. 민효 씨가 진심이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민경은 은주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민효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민효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한편 민효는 민경을 기다리며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나 레즈비언이야. 그리고 민경을 사랑해. 민효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지만 민효는 물러서지 않았다. 날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난 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효의 단호함에 부모는 결국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민효는 민경에게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다. 민경과 민효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서울로 돌아온 민경의 아파트에서였다. 민경은 민효에게 말했다. 너 변한 거 알아? 하지만 난 아직 무서워. 민효는 민경의 손을 잡았다. 알아. 내가 너 믿음 되찾을 때까지 노력할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경의 가족은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경의 아버지는 민경에게 전화해 말했다. 너 같은 딸은 우리 집안에 없어. 민경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민효는 민경을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될게. 민경과 민효는 함께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민경은 새로운 마케팅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민효는 사진작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경의 동료들은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뒤에서 수근거렸다. 민효의 사진 전시회에서도 일부 관객들이 그녀의 성적 지향을 비판했다. 민경은 좌절했다. 민효야,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민효는 민경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우린 바꿀 수 있어? 민효는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통해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진은 민경과 자신의 일상을 솔직하게 보여주었다. 전시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민경은 민효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민효와 함께 더 당당해지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울 도심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퍼레이드에서 민경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민효에게 말했다. 너랑 같이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민경의 가족은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경의 어머니는 민경에게 편지를 보냈다. 민경아, 제발 돌아와. 너만 정상으로 살면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민경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답장을 썼다. 어머니, 저는 이미 행복해요. 민효와 함께 있는 게 제 행복이에요. 저를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제 길을 갈게요. 민경은 편지를 보내며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었다. 그녀는 민효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민효는 민경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는 한강공원에서 민경을 초대해 작은 이벤트를 열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민효는 민경에게 반지를 건넸다. 민경아,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민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효야. 평생.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강의 물결이 그들의 약속을 지켜보는 듯했다. 민경과 민효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친구들과 작은 파티를 열어 그들의 약속을 축하했다. 민효의 사진 전시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녀의 사진은 한국 사회의 레즈비언 커플의 삶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민경은 자신의 회사에서 당당히 민효와의 관계를 공개했다.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그녀를 비판했지만 민경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민경과 민효는 지역 퀴어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젊은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편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민경은 말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몇 년 후, 민경과 민효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책은 두 사람의 사랑과 투쟁을 솔직하게 담았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민경과 민효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민경은 강연에서 말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저와 민효는 그 용기를 찾았고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민경의 가족은 결국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경은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효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그들의 집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어느 겨울, 민경과 민효는 다시 한강공원에 섰다. 눈이 내리는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경은 말했다. 민효야, 너랑 있으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 민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세상을 다 보여줄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넜다. 그들의 발자국은 눈 위에 새겨졌고 한강은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터였다.